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헤로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헤로인은 매우 심각한 중독성을 가진 오피오이드 계열의 약물입니다. 오피오이드계 약물에는 많이 들어본 아편, 모르핀 등이 있죠. 헤로인의 진통 효과는 모르핀의 10배 이상입니다. 부작용이나 유해성도 그만큼 강력하죠. 이렇게 말하니 잘 안 와닿는데 약에 중독된 사람들도 헤로인은 꺼릴 정도입니다.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는 끔찍한 헤로인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을까요? 1861년부터 4년 동안 계속된 미국 남북 전쟁에서 모르핀은 진통제로 쓰였습니다. 전쟁 중에도 중독성은 문제였지만 진짜 문제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였죠. 전쟁이 끝나고 살아남은 40만 명이 넘는 군인의 모르핀 중독은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중독자들이 사회에 넘쳐나게 된 것이죠. 과학자들은 중독성 없는 진통제 개발에 힘을 쏟았습니다. 1874년 영국의 화학자 얼더 라이트 팀은 구조는 모르핀과 비슷하지만 효과는 두세 배 강한 디아세틸 모르핀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죠. 디아세틸 모르핀은 헤로인의 한 단계 전 모습입니다. 1898년 아스피린으로 유명한 독일의 제약회사 바이엘은 디아세틸 모르핀을 바탕으로 헤로인을 개발합니다. 바이엘은 진통제계의 영웅이라는 뜻으로 헤로인이라는 이름을 짓고 아편과 모르핀의 진통 효과를 극대화했지만 중독성을 제거한 안전한 진통제라고 광고하죠. 헤로인은 순식간에 유명세를 탔습니다. 하지만 중독성이 없기는 개뿔, 모르핀보다 훨씬 강했죠. 헤로인은 기침, 가래, 천식, 기관지염, 진정에 탁월하고 다른 질병에도 효과가 좋다고 포장되어 판매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만병통치약으로 인기를 끌었고요. 헤로인은 병상 시험도 거치지 않았고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진행된 엉성한 동물 및 인체 시험 투약이 다였습니다. 엄청나게 허술했다는 말이죠. 헤로인은 아편, 모르핀 중독자로 골치 아팠던 미국을 비롯한 세계 20여국에 대량으로 판매되면서 중독자는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합니다. 당시 헤로인은 의사의 처방전도 필요 없는 일반 의약품으로 취급되었고 약 30년 동안 약국에서 판매되었죠. 앞에서 말했다시피 헤로인은 약 중에서도 중독성과 의존도 그리고 인체 해로운 정도가 최고치인 약입니다. 약국에서 헤로인을 팔다니 지금의 우리가 볼 때는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죠. 결국 1911년 헤로인의 중독성이 밝혀지면서 미국은 헤로인 판매를 처방 의료용에 제한합니다. 1924년에는 반헤로인법을 제정하여 미국 내 헤로인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죠. 1925년 제네바 협약에서 국제연맹은 헤로인의 제조 및 수출을 통제하면서 사라지는가 싶었으나 금지된 헤로인은 어둠 속에서 거래되기 시작합니다. 헤로인은 수요가 명확한 물건이었습니다. 이미 중독된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었거든요. 돈이 될래야 될 수밖에 없는 장사였죠. 중독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있는 단편적인 수치로 당시 미국 의사의 10%가 아편 중독자인데다 모르핀 중독자는 공식적으로만 수십만 명이었습니다. 정부의 통제 후 일어난 문제는 단순히 헤로인의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불법 유통을 막지 못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죠. 불법적인, 그러니까 출처가 불분명한 헤로인은 더 위험했습니다. 제약회사는 엄청난 돈을 벌어다주는 헤로인이 사라지자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밀매죠. 오히려 합법적이게 헤로인을 판매할 때보다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가격이 급증했으니까요. 제약회사는 브로커에게 몰래 헤로인을 생산해 판매했고 1920년대 말 헤로인의 세계 연간 소비량은 2톤, 생산량은 9톤에 달하게 됩니다. 규제가 없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생산되고 소비된 것이죠. 하지만 헤로인의 시대는 빠르게 저물어갔습니다. 너무 심한 부작용에다 국제적으로 더 강한 규제들이 생겨나면서 생산자도 소비자도 리스크가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이죠. 여기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등의 이유로 유통 경로가 막히면서 헤로인은 주욕을 내려놓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법 약 자체는 절대 사라지지 않죠. 어떤 약이 흥행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1960년대에는 사랑과 평화를 외치는 히피 문화의 대두로 대마와 환각제를 비롯한 약물 천국 시대가 열렸습니다. 히피 문화의 유행이 지난 1970년대에 들어서는 코카인과 함께 헤로인은 다시 인기를 끌었죠. 실제로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온 병사의 약 15%는 헤로인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리처드 닉슨은 불법 약을 공공의 적이라 선포했죠. 하지만 미국은 전쟁에서 져버렸고 세계적으로도 불법 약 사용은 늘기만 했죠. 이후 유행은 다시 한번 돌고 돌아 2010년 다시 헤로인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 미국의 약물 과용량 사망 보고서에 따르면 헤로인이 약물별 사망률에서 1위를 차지했죠. 헤로인이 높은 사망률을 기록한 것은 물론 많이 사용해서도 있지만 다른 약물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해악성 때문입니다. 다른 약보다 훨씬 심한 중독성 그리고 부작용
부작용 때문이죠. 단 한 번만의 투약으로 일상을 체감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것에서도 행복과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삶의 목적이자 이유가 헤로인이 되는 것이죠. 내성도 생기기 때문에 하다보면 처음에 수십 배의 양을 사용하지 않으면 쾌감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투여량을 조금씩 늘려가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한번 중독된 상태에서 사용을 멈추면 불안, 불면증,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증세와 함께 구강건조, 피부 발열과 메스꺼움, 구토, 심한 가려움증이 나타납니다. 양과 기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말을 더듬거리고 고개를 자꾸 끄덕이는 증상도 나타나죠.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변비, 위장경련, 폐렴, 반사회적 성격 변화 등을 초래하고 심신이 쇠약해져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헤로인을 계속 복용하면 뇌는 엔돌핀이 너무 많다고 판단하여 엔돌핀 분비를 줄여나갑니다. 엔돌핀은 신체에 통증이 있을 때 고통을 상쇄하기 위해 뇌가 분비하는 물질이지만 헤로인으로 인해 엔돌핀이 크게 감소한 상태가 되면 아무런 물리적 자극이 없는데도 온몸에 고통을 느끼게 되죠. 심각한 통증을 견딜 수 없어 중독자는 금방 다시 헤로인을 찾게 되는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약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구토물에 질식사하는 경우도 있으며 온몸을 벌레가 물어뜯는 듯한 고통과 함께 자괴감까지 급습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애초에 금단 증세를 견디지 못해 죽는 경우도 많죠. 다른 약에 대해서 다룰 때 나왔던 차트인데 이 차트를 보시면 한 번에 와닿으실 겁니다. 우리가 안 좋다 하면 안 된다 하는 것들 중에서도 가장 오른쪽 그리고 가장 위쪽에 위치한 게 헤로인이죠. 위험하다, 죽는다 경고하며 온 세계가 단속하는데 헤로인은 대체 어디서 생산되고 있는 것일까요? 전 세계 헤로인의 75%를 생산하는 곳은 아프간, 파키스탄, 이란 접경지대인 황금 초승달지대 골든 크레센트입니다. 여기서 만든 헤로인은 유럽 시장이 95%를 차지합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헤로인이 팔려나가면 그 돈은 바로 범죄 조직의 자금이 되죠. 불법 조직은 불법 마약 거래만으로 연간 1억에서 4억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마약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건강을 심하게 해치고 정상적인 생활도 못하거나 범죄를 일으키거나 연루될 수 있다는 이유도 있지만 이런 악의 조직의 자금을 대주는 꼴이 된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의 성질과 흐름이란 세계 질서 그 자체입니다. 미군은 지난 2018년 전투기를 동원해 아프간 서부 지역 마약 공장을 급습했고 마약 재배 퇴치를 위해 100억 달러 한화 11조가 넘는 돈을 쏟아부었지만 재배지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하죠.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제2의 헤로인 주 생산지는 아편 생산에 최적화된 기후와 조건을 갖추고 있는 태국, 미얀마, 라오스, 삼국의 적경지대인 산악지대, 황금의 삼각지대, 골든 트라이앵글입니다. 1970년대에는 연간 1000톤 이상의 아편을 생산했고 2014년에 생산한 아편만 762톤이며 약 163억 달러를 벌어들였죠. 이외에도 헤로인은 멕시코나 콜롬비아에서도 생산됩니다. 미국에 공급되는 헤로인의 대부분은 멕시코산이죠. 한국은 비교적 헤로인이 적발되는 경우가 적은 국가이지만 2021년 4만 명분에 해당하는 1.2kg의 헤로인을 밀반입해 적발된 사건이 있었죠. 밀반입한다는 것은 수요가 있다는 말일 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죠. 거기다 마약 범죄는 검거되지 않은 사건들, 즉 암수범죄가 많은 사건이니 이미 한국에도 헤로인이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저희 영상을 챙겨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마약의 끝판왕이라 불린 헤로인을 넘은 약물이 있습니다. 헤로인의 100배, 모르핀의 200배 이상 강력하다는 펜타닐이죠. 미국 사망 원인 1위를 찍은 데다 중독성 역시 헤로인보다 높죠. 특히 펜타닐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약물이기도 하고요. 불법 약 문제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접근성입니다. 현대에는 휴대폰으로 인터넷으로 접근이 너무나도 쉬워졌죠. 그래서 잘 모르고 철없이 호기심에 재미삼아 해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불법 약에 손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치료를 받으시고 아직 안 하신 분이라면 평생 손대지 말길 바랍니다. 마약은 한순간에 쾌락을 팔고 평생의 불행을 사는 것이니까요. 영웅이 아닌 악당 헤로인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